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아침이 좀 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아침에 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알트코인 쪽도 전체적으로 좀 흐림은 눌리는 쪽으로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일단 놓고 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또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추세 전환. 그래서 오늘 첫 이탈이 됐죠. 첫 이탈이 됐고, 대신에 이제 오늘 조정에 따라서 물론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지지선까지 하락 후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구간까지는 좀 놓고 봤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이제 추세가 전환됐는데, 보통은 이제 추세가 전환돼 버리면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정석이지만, 지금은 또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을 추세로 제가 이제 마디마디별로 놓고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디가 아니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직도 우상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조정폭이 시작이 됐고, 앞전에 발생했던 이런 조정폭이 지금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눌릴지 그냥 옆으로 횡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전략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추세 선 근처 왔을 때 공략을 한번 해보자. 단기간에 단타를 먹을 수 있는 전형적인 위치 추세는 이탈이 됐어요. 그렇지만 전체 밑바닥 대비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우상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뭔가 정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 수익이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돼요. 해서 다시 추세 선 근처 왔을 때 재공략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좀 눌리는 코인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하락되는 코인들이 좀 많죠. 2에서 한 5%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죠? 어제 오늘 2일째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못해도 한 2, 3일 정도 조정폭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전체적인 흐름은 추세가 살아있고, 짧은 흐름은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굳이 짧게 안 봐도 두 번째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두 번째 조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놓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못 오른 코인들도 사실 많은데, 올랐다가 오늘 다시 조정받으면서 눌리는 코인들도 많아요. 뭐 3일째, 2일째 이렇게 이제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좀 발생되고 있다.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흐름이다.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던 코인들도 좀 눌리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전에 이제 못 갔던 게 뭐 네오나, 아니면 뭐 사실 이제 뭐 그 어제만 봤을 때도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코인들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까지 상승될 수 있는 코인들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비중 조절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쵸? 100%는 안 돼요. 100%는 흐름이 좋아진다고 그래도 100%는 안 됩니다. 이 코인 시장이 변수가 굉장히 많고, 말 한마디로 뭐 오르고 내려가고 또 갭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방어로 쓸 수 있는 자금은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좀 키포인트가 같고요. 자,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는 아직 이탈이 안 됐습니다. 원래 추세선대로 거의 추세선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 연속 상승으로 좀 펌핑이 크게 나오면서 추세선과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추세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빠져서 여기까지 온다고 한들 저가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리플도 이제 보시면은 얘도 이제 똑같아요. 얘도 이제 추세 방향으로 사실 이제 놓고 보면은 흐름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 정도가 되겠죠. 많이 빠지면 오늘 추세 한 하단 정도, 그렇죠? 리플도 오늘 많이 빠진다면 한 880원 정도 찍어줄 것 같고요. 내일 움직인다고 하면은 한 890원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추세선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단기로 뭔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리플도 지금 위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주봉상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리플이. 그래서 상승은 연일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반등 폭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흐름이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도 한번 한 번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포인트를 두고 관점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트코인 캐시 ABC는 전에 이제 71,000원 종가로 이탈되면 우리 비중 줄이거나 현금화하자라고 했는데 이날 8월 7일날 종가가 69,900원에 끝났어요. 어쨌든 71,000원은 회복시키지 못하고 끝난 거죠. 장중에는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날 다음날 8월 8일 아침 시가에 비중을 바로 줄여버리는 전략으로 갔다고 한다면 뭐 지금 뭐 크게 뭐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71,000원 회복이 되면은 신규 공략이나 뭐 이렇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는 추세도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ABC는 될 수 있으면 좀 조정을 거친다든지 다시 지지선 회복, 저항선이 회복돼 버리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거도 뭐 잘 가고 있고 골드 뭐 휴먼 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전체 흐름을 좀 보자. 그래서 일단 메이저 대장들이 흐름이 이탈 안 됐어요. 전체로는 단기로는 아주 짧게로는 이탈이 됐지만 전체로는 이탈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이제 메이저의 추세를 보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사실 흐름이 굉장히 이제 좋게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토렌트죠. 비트토렌트는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언제 사야죠? 추세선 왔을 때. 추세선 왔을 때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찍어주는 날. 이런 날 사는 거죠. 밑꼬리가 추세선에 딱 닿았을 때 그냥 시장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못해도 여기서 밑꼬리는 살짝 장중이라도 보통은 일어나요. 밀어 올리니까 시장이 진짜 나빠서 운봉으로 다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보통은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지금 공략한다고 해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 코인 가지고 추세선 왔다 사서 올라갔을 때 팔고 추세선 왔을 때 사서 또 위로 가면 팔고 이렇게만 반복만 해도 뭐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추세선에 사가지고 이탈돼 버리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별 부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하나씩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흐름이 좋아지는 코인들도 많아질 거다. 지금 토렌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코인들도 다 똑같아요. 그쵸? 뭐 밀크도 그러고 뭐 룸도 그러고 그쵸? 뭐 비체인 뭐 플로우도 보시면은 흐름이 많이 좋아집니다. 오미세고도 예? 골렘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지금은 뭐 몰빵보다는 항상 좀 그렇게 생각해요. 비중 3, 40%만 가지고 공략을 한다 그러면 뭐 다음 달에 있을 어떤 악재, 비트코인 시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시드머니가 또 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밑바닥에 있는 아까 전에 뭐 리플이라든지 네오 좀 볼까요? 네, 네오도 지금 이틀 조정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상 한번 신규로 접근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플, 뭐 네오 이런 애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사냐 안 사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설정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접근하면 안 되겠죠. 목표가 없이 그냥 올라가겠지 하고 사버리면은 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비중 조절하셨다가 적은 소액으로 공략하시면 좋겠고, 자,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넴도 사실상 보면 얘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어요. 예, 크당 뭐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쵸? 예,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 짧게 봤을 때는 짧게 그어버리면 이날 사실 이탈은 됐어요.
그렇지만 바닥 대비해서 현재까지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장으로는 우상향 중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오늘같이 뭐예요? 200원이나 한 199원 정도 오면 한번 사볼 만한 자리가 되겠죠. 그쵸? 추세선에 터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세 하단만 노린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못해도 진짜 못 먹어도 1%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램이라는 코인도 접근이 가능하고, 얘도 시총이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1.8조 원인데 그쵸? 과거에는 이제 훨씬 더 높았겠죠.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빠져버렸는데 2배 이상 빠졌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흐름은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받는 코인들도 사실 잘 봐야 돼요. 조정 보고 있는 애들, 상승하고 있는 애들은 항상 이제 수익권일 때 비중 축소 개념으로 봐야 되고,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애들은 밑에서 신규 매수나 아니면 추가 매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추세가 이탈됐는지 안 됐는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골렘이 8월 5일날 슈팅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서 흐름이 깨지지 않고 계속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얘도 추세 아직 이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봉상에서 봤을 때 골렘도 반등폭이 몸통 기준으로만 좀 봤을 때 800원과 한 300원 라인대에서 장중에 600원을 넘었기 때문에 갈 만큼 가중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사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퀀텀도 보시면 이제 밑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단기로는 12,000원까지 보기는 했는데 못해도 한 2만원까지는 오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좀 대신에 좀 기간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골드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캐시 ABC는 뭐 거의 뭐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상 놓고 봤을 때 플레이 뎁도 갈 만큼 갔고, 그쵸? 그래서 이제 못 간 애들로 위주로 많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락폭을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레이 뎁이 그래도 센 놈을 잡아야지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면 다행인데, 조정받고 가면 다행인데 빠져버리면 굉장히 무섭게 빠져요. 얘 고점 갔다가 무섭게 빠질 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진짜 힘 없이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대비하면 그래도 밑바닥에서 좀 꿈틀대고 있는 애들, 이제 뭐 지렁이 움직이는 수준 정도의 애들을 좀 건드려야지, 용된 거 건드렸다가는 진짜 용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아침장 출발은 좋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길게 받으면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목금 정도 갔을 때 또 조정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2차 파동 한번 올라가고 쉬고 2차 파동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타임이죠. 자, 이번에 이제 찍고 올라간다고 하면 마지막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5파 기준이 돼버리니까 단기 상승 또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뭐 5천에서 한 5,500 사이로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세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코인들의 상승 때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전체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전체 추세가 깨졌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야 됩니다. 100% 현금화를 못해도 비중 축소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전체 장에서 추세를 벗어나게 돼버리면 어떻게 길게까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이때는 첫 상승일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올라가서 끊겼는데, 그쵸? 이날 이탈됐잖아요. 이날 이탈됐는데 조정받고 2차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의 전체 그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비중 관련해서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그죠?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도 지금 뭐 폭은 크지 않습니다. 폭은 뭐 1에서 3%가 제일 많기는 한데 폭은 크지 않으니까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세죠. 그래서 많이 밀리면은 5천에서 한 4,950만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 정도의 여유를 두고 우리가 공략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만 이어가신다고 해도 충분히 1%, 못 먹어도 0.5%는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0.5%면 수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수료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쵸?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붙으니까는 크게 안 나가요, 돈이. 주식시장에는 뭐 수수료, 세금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프로 해서 다 있는데 요 정도다 보니까 0.05%인가요? 그쵸? 0.05%, 0.5%가 아니죠. 수수료는 0.05인데 우리가 0.5%만 수익을 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 대량으로 크게 먹을 생각은 안 하셔도 조금씩만 터치해도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초점을 두자. 짧게 매매하면서 현금화를 하고 추가 매수할 자금 만들어 놓고 일부 비중으로만 접근해서 공략하면 우리가 뭐 크게 다음 달에 아무리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이 돼도 방어는 최소한 방어는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흐름은 한 이번 주 이제 한 월, 화, 수 2, 3일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서 시장 흐름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